안녕하세요. 원자재라면 경제가 쉬워진다. 원자재 월드입니다. 지금 세 번째 방송을 녹음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이엠의 정규 방송, 그다음 하이엠 멤버십 방송, 그리고 이어서 원자재 월드까지 오늘 하루에 세 번째 방송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원자재 월드를 어떤 방향으로 하이엠하고 차이별점을 두면서 좀 가져갈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하이엠에서는 주로 매크로적인 경제적인 그 경제 생산 소비 분배 또는 경제 정책들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 또는 단기적인 스토리들은 원자재 월드에 조금 더 집중해서 좀 가볼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모닝 매크로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포인트를 아침에 좀 녹음을 해서 방송을 하면 좋겠는데, 또 아침에는 또 시간적 여유가 없고, 어쨌든 조금 모닝 매크로 중심으로 단기적인 내용들을 저녁에라도 좀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어서 봤던 채권에 관한 얘기도 오늘 좀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크로 6월 14일 날 FOMC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금리 선물로는 지금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6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나리오는 금리 올리지 않는다는 건데, 일단 올린 금리가 올라갈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포인트들이 아직은 조금 더 시장에 지배적으로 지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올린다 그래도 이번이 끝입니다. 물론 이제 발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다시 금리 올릴 수 있어,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역설적으로 우리는 금리를 못 올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일본 엔이 지금 너무 낮아요. 140엔 너무 낮습니다, 이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 125엔으로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에다 총재가,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었죠. 구로다 총재에서 우에다 총재로 바뀌었는데, 우에다 총재로 바뀌면서 YCC 정책을 좀 손을 보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사실 올 봄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금리를 살짝은 좀 올리지 않겠는가, 밴드를 좀 올리면서 YCC 상단을 올리면서 금리를 좀 올리지 않겠는가, 일본 금리를. 그러면 엔도 좀 강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다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우에다 총재도 우리 계속 긴축 안 하고 계속 완화적으로 갈 거예요. 이 정책은 지속돼야 돼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바꾸는 게 정치적으로도. 일본 정치권에서 소비세 올리거나 엔 강세로 간 정권들은 다 그 정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을 건데, 그래도 지금 일본 경제 굉장히 좋고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아마 내년 정도 가면은 일본 경제가 그래도 좀 많이 좀 살아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정도 가면 이제 경제에 여유가 있을 때 YCC도 좀 올리고 금리도 올리고, 그러면 엔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세로 돌아서서 한 125엔 정도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달러원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4월은 항상 그 달러원이 좀 약해요. 원화가 약해요. 배당금도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수지적인 이유도 있고, 그래서 1300원대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원은요. 그래서 엔 약세는 당분간은 될 것 좀 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FOMC 때 지금 금리 올린다 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미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금리가 강하면 미국 돈도 강하고, 미국 돈이 강해지면 일본에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그렇게 되면서 두 번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FOMC가 지나고 나면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끝났대 그러면서 엔 약세가 조금 누그러질 거고요.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YCC 정책이 변화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본격적으로 일본 엔이 조금 더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125엔 요 정도까지 내려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이 140엔까지 올라갔거든요. 요거는 좀 가해요. 요 포인트는 좀 가하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원자재 우리가 원자재 월드니까 원유 좀 지금 70달러 아래로 내려왔고, 지금 보니까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원 달러 크루드 오일이 지금 67달러까지 내려왔네요. 다시 2% 정도 빠져가지고 6월 4일 오펙K에 대해서 러시아 쪽에서 우리는 감산할 생각 없는데, 이런 지금 이렇게 노박 에너지 장관 계속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장관은 니네 쇼 치면 죽어, 공매도 치면 죽어, 이런 관점으로 지금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감산 못할 것 같은데 또 설마 감산한다고 하겠어, 지금 이런 관점이 돌면서 67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올해 유가는 67달러면 싸다,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 설명을 넣어보죠. 주식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장은 요즘 삼성전자의 날들이고 반도체의 날들입니다. 근데 과속이 상당히, 그러니까 올해는 기본적으로 기해 23년 바이코리아 2023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사야 되고 반도체 사야지 됩니다. 그런 게 맞는데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올해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도 그 상단이 77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으로 저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과속 방지턱에 걸릴 수 있다. 내일 또는 이번 6월 이런 포인트들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관점도 좀 체크를 해봅니다. 나스닥은 지금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국채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 채권이 더 가격이 높아지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지금 우리가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지금 러셀 2000 그 경기 실물들을 많이 반영하는 러셀 2000 지수는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정말 완전 바닥권에 있고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반면에 나스닥은 다우나 S&P에 비해서도 훨씬 더 빨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리스크에 대한 안전주, 물론 AI나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채권보다도 더 안전한 주식 이런 느낌으로도 좀 받아들이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점을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조금 너무 강하다, 너무 또 빨리 올라간다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봤던 리포트 중에는 KH 바텍, 그다음에 휴비츠가 굉장히 잘 그 여러 업종들도 업도 넓히면서 잘하고 있는데 요 근래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죠. 휴비츠도 우리가 멤버십 방송에서도 한번 살펴봤던 기업입니다. 굉장히 주목해야 될 기업으로 봤던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이 조금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고요. OSP는 그 펫푸드 ODM 업체인데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그냥 반도체만 봐도 훌륭하다 이런 관점도 계속 좀 가져봅니다. 자, 코스피 3000 간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77 간다고 그러면 코스피가 갈 수 있는 밴드가 2750이에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가면 안 되고요. 조금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가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채권의 시간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보면은 채권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보면 채권이 뭐 올라가네 내려가네 하지만요. 금리가 지난 부채 협상 때 이제 마지막 주말에 4% 3.85까지 갔다가 지금 얼마만큼 떨어졌나요? 3.64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더 내려갈 겁니다. 3.5% 정도까지가 무난하다고 보고요. 채권은 112에서 113, 114까지 꽤 급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미국 금리, 10년물 금리를 3.75 이상에서는 기회 구간이다. 이런 트레이딩 전략은 계속 우리가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6월에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이 금리가 내려는 오겠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3.1을 다시 찍으려면 최소한 FOMC는 지나야 될 거고 그 후에 금리를 만약에 다시 올렸을 때 이후에 일시적으로 금리가 다시 반등할 때 그 영향도 좀 체크해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금리 버블은 터진다고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3.8 이상일 때는 기회 구간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금리가 어디 간다? 이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 GDP 성장 흐름을 보면은요, 20년 1년 상반기에 4.2%고요, 24년 하반기 2.3%입니다. 미국도 대략 2%예요. 올해 미국 성장 성장률 전망 1.6, 1.7입니다. 금리는 뭐하고 뭐의 합입니까? 금리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합입니다. 물론 델타의 합이겠지만 어쨌든 그 두 개의 흐름과 비슷하게 가거든요.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 다시 4%, 5% 갈 리는 없죠. 인플레이션도 지금 높지만 2, 3년 지나고 나면 그 기고현상에 의해서 2.5, 3%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을 보면 지금은 채권은 굉장히 큰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기회 영역이다라는 거 계속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싸다고 봅니다. 지금 68달러, 67달러 가는 유가는 결코 비싼 유가는 아닙니다. 근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빨간색 유가하고 2020년 우리가 2018년부터 유가하고 5년 포워드 기대 성장률을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5년 포워드는 굉장히 올라가고 유가는 반대로 굉장히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두 개는 결국에는 만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유가가 이제 70 언더로 내려간다. 뭐 심지어는 뭐 60으로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구간은 마치 미국의 금리가 3.8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회 영역인 거하고 비슷하다. 이런 관점으로 유가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는 계속 올해는 70달러 또는 75달러 정도를 장기 균형 가격, 펀더멘털 균형 가격 이런 정도 가격으로 좀 보고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보는 게 사실은 매크로 체크하고요. 뭐
금융정책이라든가 통화정책 이런 것들 보고 또는 뭐 정치적인 것도 보고 원자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올해는 투자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요. 원유, 골드 또는 뭐 구리 뭐 이런 포인트도 체크하고 있고 증시도 간단하게 포인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증권사 리포트들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보는 포인트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모닝 매크로 내용 정리할 수 있으면 같이 좀 정리도 하고 그때 이슈가 되는 원자재들이 있으면은 같이 좀 또 체크하고 이렇게 원자재 월드는 좀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3개를 녹음을 하려니까 이게 속도가 좀 굉장히 말하는 속도가 빨랐는데요.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 주시면은 질문으로 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